번째 경기 본머스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뉴캐슬 원정을 승리하며 7위로 올라섰다. 시즌 전 평가는 강등권에서 잔류 경쟁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유로파 출전을 노리고 있다. 뉴캐슬을 잡은 것 외에도 첼시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 등 무패를 길게 이어가고 있고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크리스티가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데다 자바르니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하기에 3위팀 상대로도 승점을 노린다. 노팅엄은 리버풀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이 끝났었다. 그러나 다음 라운드에서 사셈의 무난한 승리를 따내며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섰다. 본머스와 더불어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인데 진지하게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 리그 득점왕 경쟁에 뛰어든 크리스 우드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고 미렌코비치와 무리우의 최종 수비 듀오는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노팅엄은 최근 원정에서도 연승을 기록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탄탄한 수비 외에도 도밍게스와 예이츠 등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직전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클루이베르트를 중심으로 세메뉴와 오우타와라가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홈팀 상대로 노팅엄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원정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 팀과의 격차를 줄였다. 빌라와 아스날 등 상위권 팀 상대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입스위치 원정에 이어 메뉴도 완파했다. 다소 부침을 겪었던 일본 국대 윙어 미토마가 연속골로 부활에 성공했고 월백과 주앙 페드루 등이 상대팀 수비를 잘 끌고 다녔다. 크로스의 공백이 느껴졌던 중원에서는 아야리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았다. 에버튼은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최근 최악의 상황에 빠진 토트넘을 상대했는데 칼버트 르인과 은디아이 등의 연속골이 나오며 중요한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 원정에서 강팀인 브라이튼을 상대하기에 패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나설 것이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부진한 토트넘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은 아쉽다. 망갈라와 두쿠레 등이 중원에서 경기력 기복을 보이기에 아야리와 발레바의 중원 지원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고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것이다. 미토마와 루터, 페드루가 공격을 주도하며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브라이튼이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메뉴와 노팅엄 상대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스날과 노팅엄을 비롯한 추격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줬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난적 브렌트포드에 승리하며 2위와 격차를 유지했다. 한 경기를 징계로 결장했던 누네스가 돌아와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주중에는 릴 상대로 고전했지만 승리하며 챔스 전승을 이어가기도 했다. 입스위치는 반등을 노렸던 홈 연전에서 무득점 8실점으로 연패를 당했다. 첼시전 승리와 풀럼 원정 무승부로 인해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꺼나 했지만 맨시티를 넘긴 어려웠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 1위와 챔스 7전 전승을 기록 중인 최강팀 리버풀을 만난다. 전력차가 워낙 큰 데다 원정이기에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는 템백으로 임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경기가 있긴 했지만 홈 연전이고 선수단 구성이 워낙 좋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다.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하며 상대의 거센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살라와 누네즈, 루이스 디아즈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셈은 리그 3위인 노팅엄 원정에서 2골을 뽑아내며 추격에 나섰지만 다시 한번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메뉴와 팰리스 등에 연패하며 잔류권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 최하위 팀이기에 승점 추가가 간절했는데 승격 시즌에 다시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팀당 15경기 이상 남아있기에 연승을 길게 달리면 잔류할 수도 있는데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뉴캐슬은 연승을 이어가며 4위 진입을 노렸는데 지난 라운드에서 본머스에 일격을 당했다. 현재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알렉산더 이삭을 필두로 안토니 고든과 머피의 스리톱을 가동했는데 상대의 역습에 무너졌다. 그래도 그 경기 이전 토트넘과 빌라, 맨유 등을 연파하며 흐름이 좋았다. 산드로 토날리와 기마랑이스의 중원도 탄탄하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사셈이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린다면 뉴캐슬도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하위로 승점 6점에 불과한 홈팀은 그런 운영을 할 수 없다. 페르난데스와 아처, 술레마나 등이 수비를 도외시하며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할 것이다. 이삭과 안토니, 고든이 역습을 주도할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토트넘전 무승부 이후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팅엄과 첼시, 뉴캐슬 등 리그 6위권 내의 팀을 연달아 만나긴 했지만 연패 기간 동안 1득점 9실점은 심각했다. 주앙 고메스와 안드레가 나선 중앙은 좀처럼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쿠냐의 복귀에도 공격의 답답한 흐름이 풀리지 않았다. 황희찬은 최근 부진으로 인해 다시 벤치로 밀려났다. 아스날은 무패를 기록 중인 최근이지만 빌라와 브라이튼 등과 비겼기에 리버풀과의 승점 차가 줄지 않았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챔스에서도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부카요 사카가 부상으로 빠지며 위기가 올 것으로 보였지만 마티넬리와 스털링, 트로사르 등이 공백을 잘 메웠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챔스 일정이 있었지만 홈에서 자그레브를 상대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크지 않다. 중원 경기력이 아쉬운 홈팀 상대로 웨데고르와 메리노, 데클란 라이스의 리그 최강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고 하베르츠와 마티넬리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주중 8위 원정에서 패하며 챔스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불이해를 잡는다 하더라도 승점 10점을 기록 중인 팀들이 나란히 승리하면 탈락한다. 리그에서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순위를 끌어올렸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최근 여러 대회를 통해 4경기 18골을 기록한 화력은 살아났다. 필 포든이 홀란드의 조력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고 균도안과 데브라이너의 중원 지원도 위력적이다. 첼시는 울버햄튼을 잡고 4위로 올라섰다. 입스위치에도 패하는 등 다소 좋지 못한 최근을 보내고 있었는데 무승의 고리를 끌어내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팀 내 다소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성적으로 결과를 내며 2위권 추격에 나섰다. 니콜라스 잭슨이 최근 한 달 동안 골을 터뜨리지 못했지만 콜 팔머가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마두에케와 산초 등이 빠른 발로 측면을 공략 중이다. 접전을 본다. 맨시티는 자칫 챔스 탈락이 가능하기에 이 경기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불이해전에 집중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홀란드가 쉬는 건 아니겠지만 홈에서 쉽게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찰로바와 제임스가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낼 첼시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